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5일 을주 세 번째 기사 1404년 영락 2년 관리의 공무 수행 시 예절 및 부녀자 외출 시의 법도 등을 규정하다. 의장법도를 바루었다. 예조에서 상소하였다. 국가의 의장법도가 위로는 조정의 제도를 따르고 혹은 전조 때의 구제를 인습하였으니 찬연하여 차서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신 등이 조정의 제도를 보건대 당상관은 교위에 앉고 여러 난관은 당에 올라 접해 앉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조에서도 전조는 발이 없는 평상에 앉고 여러 난관은 원의를 당하면 당에 올라 남쪽 줄에 앉되 단석에 앉고 의논이 끝나면 곧 나갔습니다. 지금은 여러 난관과 당상관이 함께 교위에 앉아서 일을 처리하니 이미 중국의 제도를 잃었고 또 전조의 구제도 아닙니다. 지금부터 일을 의논할 때에는 당이 올라 남쪽 줄의 동쪽을 위로 하여 단석에 앉게 하고 당상관은 임시로 하좌에 하게 하며 의논이 바하면 여러 난관은 본청에 내려와서 공무를 행하게 하소서. 또 교위의 제도가 교상합보다는 높사오니 이제부터는 각 아문에 본품이 교상이 없는 자는 교위에 앉지 말고 성상에 앉게 하소서. 또 예전은 한량으로 일찍이 전서 이상을 지낸 자는 의장을 모두 본품에 따랐었는데 지금은 의장이 없이 여향에 출입하여 소치는 아이나 말 끄는 종과 아울러 몰려다니니 장명을 가볍게 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전서 대언 이상을 지낸 자는 품대와 교상을 모두 본품에 의하게 하소서. 또 예의에 상고하면 부인이 중문을 나오면 반드시 얼굴을 가리고 행하면 병거를 타니 혐의를 분별하고 방한을 미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풍속에 부녀자가 나들이를 하려면 평교자를 타는데 종들로 하여금 사면에 부축하게 하고 막고 가린 것이 없어서 복례와 더불어 옷깃을 접하고 어깨를 비비게 되니 흉허물이 없이 가까이 하고 업신여기어 식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고치지 못하였으니 어찌 골전이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산품의 정처는 지붕이 있는 가마를 타게 하고 그 나머지는 말을 타고 평교자를 타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것은 모두 신뢰가 심한 것입니다. 신등이 직책에 예의를 맡고 있어서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제찰하여 시행하시고 어기는 자는 헌사에서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좌정승, 하윤 등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좌정승, 하윤, 우정승, 성승린, 지신사, 박성명 등에게 명하여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한 천모가가 대궐에 이르러 돌아가기를 고하였으나 임금이 종기로 인하여 보지 못하고 한낮에 이르러 연을 타고 태평관에 가서 사신을 보고 돌아왔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6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병나라에 가는 화자 20명에게 배를 주다. 포피를 내려주었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6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소 1,000마리를 6차로 요동에 보내다. 사역원 판관 임미를 보내어 육군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7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내리자 의정부에서 임금에게 술을 올리니 허락하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7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까마귀 떼가 백록산에 모여 날아다니며 울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7일 정묘 세 번째 기사 모든 귀신을 위한 해괴제와 금성만을 위한 초제를 지내다. 태종시력 7권 태종 4년 5월 2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도순 문사의 보고대로 동북면 경력과 단주 만호 등을 파직시키다. 동북면 경력
이명선, 단주만호, 옥산기, 갑주만호, 박원기를 파직시켰으니 도순문사 한부림이 보고하기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일 경우 첫 번째 기사 7차로 소 1,000마리를 요동에 보내다. 부직사 당몽룡을 보내어 7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누런 햇무리가 지다. 황운이 신방에서 일어나 안방에 이르러 사라졌는데 너비가 포만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일 신미 두 번째 기사 한천모가 편에 새로 선발된 화자 10명을 경사에 보내다. 사신 한천모가가 돌아가니 임금이 병으로 인하여 나가 전송하지 못하고 하윤 등에게 명하여 서보통에서 전송하게 하고 통사 장유신을 보내어 홍무 28년에 환향한 화자 최신계 등 10명과 새로 선발한 화자 김득부 등 10명을 암령하여 천모가를 따라 경사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내리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4일 개유 두 번째 기사 충청 전라 경상도의 병선을 점거하는 경차관 파견을 보류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농사 틈을 기다려서 발송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6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천변제의로 하윤, 성성린 등의 사직을 수락하고 조준, 이서 등을 새로 임명하다. 하윤, 성성년, 이직, 이절을 파하고 조준으로 자정성을 삼고 이서로 우정성을 오사총으로 판사평부사를 남제로 의정부 찬성사를 이빈으로 판사평부사를 노승으로 참찬의정부사를 이지로 지의정부사를 유양으로 예문관 대제학을 이행으로 개성유후를 유용생으로 충청도 도절제사를 김성주로 길주도 도안무찰리사를 삼았다. 하윤, 성성린 등이 대궐에 나와 치사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무슨 까닭으로 사면하기를 청하는지 모르겠다 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천변쥐계가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신들이 재주 없는 사람으로서 제보에 있으니 어진 사람을 위하여 길을 피하려고 청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자리를 피하면 나는 장차 어찌하겠는가. 또 조정신하 중에 누가 경들을 대신할 만한 사람인가 하니 하윤이 대답하기를 원수와 고갱은 일체이니 대신이 자리를 피하면 어찌 조금이라도 천심에 사죄되지 않겠습니까? 또 신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은 신들이 감히 언언할 바가 아니오니 주상께서 스스로 선택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6일 을해 세 번째 기사 8차로 소 1,000마리를 요동에 보내다. 지사 여권사 유고혜를 보내어 8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상전에 문안하고 헌수하다. 극진이 즐기고 밤에 파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여제의 제사의식을 상정하여 올리다. 경중과 외방 각 관에서 매년 봄 청명일과 가을 7월 15일 겨울 10월 초 1일에 제사가 없는 귀신을 제사하되 그 단은 성북의 교관에나 설치하고 그 제물은 경중에서는 희생으로서 양 3마리와 돼지 3마리를 쓰고 반미는 45두로 하며 외방에서는 지관 이상은 경중보다 3분의 1을 감하고 현령 간무는 지관보다 반을 감하되 양은 홍, 노루나 사슴으로 대용하며 주제관은 경중에서는 개성유후사 당상관이나 한성부 당상관으로 하고 외방에서는 각각 그 고을의 수령으로 하소서.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9일 모인 두 번째 기사. 승추부에서 한량관의 수기를 하는 법을 엄하게 하도록 청하다. 승추부에서 상은 하기를 전제에 한량관이 부모의 상장과 질병을 제외하고 까닭없이 상군부 수기에 나오지 아니하여 100일이 된 자는 그 전지를 다른 사람이 징구하여 과수하는 것을 허락하게 되어 있사온데, 지금 경패 소속의 대소 인원이 외방에 살면서 아들이나 사위, 아우나 조카로 대신하고 심한 자는 종으로 대신하고 아우나 조카라고 망칭하여 수기가 허수하여지고 존비가 혼잡하여집니다. 수전하고 외방에는 있는 인우는 8월 초 1일까지 서울에 오지 않는 자는 각각 사는 곳에 충군하고, 수전한 밭은 급전사로 하여금 그 아들이나 사위, 아우나 조카로서 수기할 만한 자에게 과에 따라 대신 주고, 그 나머지 전지와 아들이나 사위나 아우나 조카가 없는 사람이 받은 전지는 새로 와서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되, 본부에 첩정하여 3군 경패에 분속시켜 수기를 튼튼히 하게 하고, 종으로 대신한 자는 다른 사람이 징구하여 대신 받는 것을 허락하소서.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0일 기묘 첫 번째 기사. 내사 양진보 등이 명나라 황태자 책봉을 알리는 조서를 가지고 오다. 조정사신 내사 양진보와 급사중 오유선이 조서를 받들고 오니 조서를 맡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먼저 온 사신 오수 이영 등이 대궐 뜰 위에서 조서에 절한 뒤에 계독하였다. 봉천 승훈 황제는 조칙하노라. 짐은 들으니 제왕의 도우는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기를 친한 이로부터 하고 지식이 되어 공경하지 못하면 아비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였다. 짐의 황고 성신문무 헌명 개운 준덕 성공 통정 대효 고황제와 황비 효자 소원 지인 문덕 승천 순성 고황우가께서 모두 한결같이 덕이 있으시어 능히 천심을 받아서 기업을 창건하고 대통을 남겨 만세에 전하였는데, 짐의 대형 의문 황태자가 오래 수하지 못하고 윤자 윤문이 어린 나이로 위를 계승하여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으며 몹시 사나워서 구장을 전복시키고 간사한 사람을 높이고 믿어 권력을 해하고 군사를 일으켜 짐을 공격하여 반드시 다 죽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으려 하니 천하가 텅비고 사직이 거의 망하게 되었다. 짐이 조종께서 부지런히 적덕하심과 부항모우께서 어렵게 창업하신 바를 생각하고 부득이하여 용병하였는데, 하늘의 도움을 힘입어 내란이 확정되고 윤문의 죄악이 차로서 국문을 닫고 불에 타 죽었다. 이에 제왕과 군신이 같은 말로 대위에 오를 것을 권함으로 짐이 종사를 중히 여겨 마지못해 여망에 따라서 대위에 군림하였다. 장형의 여러 아들 윤통과 윤견, 윤희에게 그대로 왕작을 주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윤통, 윤견이 몸을 반성할 줄 모르고 스스로 의심과 원망을 품었다. 그러나 짐이 장령의 지극한 정리로 하여 차마 견책을 하지 못하고 이를 면하여 서인을 삼아 보존하게 하였다. 짐이 마음이 아프고 간절하여 장형의 제사를 받들 사람이 없는 것을 항상 염려하였다. 그런데 장형의 넷째 아들 윤은희가 14살이 되는데 기국과 작품이 단중하므로 구령왕을 개봉하여 대대로 의문 황태자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협화의 돈은 친족에 화목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돈서의 어짐은 제사를 잇는 것이 큰 것이 된다. 나의 동기의 정을 펴서 친친의 뜻을 다하겠다. 또 조서하기를 태자를 세워 종묘를 높이고 사직을 중하게 하며 왕국을 세워 번보를 넓히고 본지를 성하게 하는 것은 한 집의 사사가 아니라 천하의 공사가 되는 것이다. 하, 상, 주, 한, 당, 송의 성한 것이 이 도를 쓴 것이다. 짐의 황고 고황제와 황비 고황후의 성령께서 오르내리며 짐의 몸을 붙들고 도와서 대보에 군림하였는데, 밤낮으로 편안할 겨를이 없이 어질고 덕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여 자서를 유성에 전하여 신명의 개통을 계속시켜 고비의 광화를 삼으려고 살펴보고 간택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끌어왔다. 주왕이 종실의 장으로서 여러 번 표를 올려 태자를 세우고 여러 왕을
봉하여 세울 것을 청하였고 종실과 군신 백성들이 말을 합하여 여러 번 표를 올려 짐의 장자가 좋기 종묘를 개석할 만하다고 여러 아들이 모두 방가를 도울 수 있다고 하였다. 짐이 천하의 통일을 생각하고 중지가 모두 같은 것을 따라서 영락 2년 4월 초 4일에 장자 고치를 세워 황태자를 삼고 책과 보를 주어 동궁에 정위하게 하고 둘째 아들 고후로 한왕을 삼고 셋째 아들 고수로 조왕을 삼고 항상 정치를 생각하여 넓게 은혜를 베풀어 초왕을 다섯째 아들 맹위를 봉하여 숭량왕을 삼고 여섯째 아들 맹량을 봉하여 통산왕을 삼고 일곱째 아들 맹찬으로 통성왕을 삼고 여덟째 아들 맹소로 경릉왕을 삼고 아홉째 아들 맹관으로 악양왕을 삼고 초광을 둘째 아들 열료로 화양황을 삼고 셋째 아들 열존으로 숭령왕을 삼고 넷째 아들 열헌으로 숭경왕을 삼고 다섯째 아들 열서로 본영왕을 삼고 대왕의 장자 손단으로 대의 세자를 삼고 둘째 아들 손민으로 광령왕을 삼고 요왕을 둘째 아들 귀협으로 장량왕을 삼고 셋째 아들 귀섭으로 원안왕을 삼고 넷째 아들 귀난으로 흥산왕을 삼고 다섯째 아들 귀호연으로 파동왕을 삼고 여섯째 아들 귀돈으로 잠강왕을 삼고 일곱째 아들 귀령으로 의도왕을 삼고 여덟째 아들 귀흔으로 송자왕을 삼고 영양의 장자 반식으로 영의 세자를 삼고 민왕의 장자 휘액으로 민의 세자를 삼고 둘째 아들 휘위로 진남왕을 삼고 고왕의 장자 부작으로 곡의 세자를 삼고 둘째 아들 부흡으로 예릉왕을 삼고 한왕의 장자 충점으로 한의 세자를 삼고 둘째 아들 충목으로 양릉왕을 삼고 셋째 아들 충으로 인분왕을 삼고 진왕의 장자 지균으로 진의 세자를 삼고 진왕의 장자 미규로 진의 세자를 삼는다. 다스리는 것은 전왕을 본받고 개통은 열성을 잇는다. 내외가 서로 유지하여 종사 만세의 복을 보전하고 화의가 함께 즐기고 고금의 전성의 기업을 연장하라 하였다. 임금이 사신과 함께 태평관에 이르러 잔치를 베풀었는데 오수 이영 등도 또한 참여하였다. 윤자는 사자를 말하며 확청은 숙청을 말하고 유성은 황태자를 말한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0일 기묘 두번째 기사 요동천호 삼만위 천호가 건주위로 가는 도중에 들리다. 요동천호 삼만위 천호 등이 치규와 상사를 싸가지고 양내사로 함께 와서 뒤따라 들어왔으니 대개 건주위로 향하라고 함이었다. 각사의 한 사람씩을 명하여 교회에서 맡게 하고 옛 태평간에 사관을 정하고 이조전서 김한루를 관반으로 삼아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1일 경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길이 옛 태평관을 지나게 되므로 들어가서 칙스를 절한 뒤에 태평관에 이르렀다. 오수 이영이 잔치에 참여했다. 임금이 황궁한 뒤에 오수가 이영과 더불어 말하기를 우리들이 먼저 이 나라에 이르렀으니 잔치하고 남은 술로 뒤에 온 사신을 위로하는 것이 어떠하오 하니 이영이 말하기를 불가하오. 국왕께서 이미 큰 잔치로 위로하였는데 우리들이 다시 잔치를 열면 국왕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소? 또 이 술도 역시 이 나라의 술이요 하였다. 오수가 말하기를 그러면 시작 때에 한 잔을 권하는 것은 어떠하오 하니 이영이 말하기를 좋소 하였다. 식사 때에 이르러 오수와 오유순이 각각 기약을 데리고 몹시 즐기니 이영이 이를 싫어하여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와서 호외에서 서 있었다. 오수가 이영을 꾸짖으니 이영이 곧 도로 들어가서 또한 오수를 꾸짖고 주먹으로 때려서 흩어졌다. 뒤에 이영이 의를 들어 오수를 책하기를 황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조선은 예의의 나라이니 너희들은 용의를 조심하라 하셨다. 그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한데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간사한 짓을 하는가? 내가 마땅히 황제께 아뢰겠다 하니 오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1일 경진 두번째 기사 9차례로 소 1,000마리를 요동에 보내다. 사제 소감 임군녀를 보내어 구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2일의 신사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물일전에서 요동 천호 등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청화정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사신 양진보와 이영이 대궐에 이르니 임금이 청화정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 앞서 양진보가 금강산에 가서 놀려고 하니 통사 곽혜룡이 이를 말렸었다. 진보가 원망을 품고 있다가 이날에 이르러 해룡에게 노하기를 그대가 임금에게 말할 때는 꿇어앉아 말하면서 내게 말할 때는 서서 말을 하니 무슨 예인가 하고 해룡을 내보내었다. 잔치를 파고 돌아가니 임금이 해룡에게 분부하였다. 저 사람이 노하였다 하여 가까이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말을 잘하여 화해하라.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건준 위로 가는 요동 천호 등이 하직 인사를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6일 을유 첫 번째 기사. 십차로 소 1,000마리를 요동에 보내다. 사역원 판관 강유경을 보내어 10운의 소 1,000마리를 암령하여 요동에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충청도에 많은 비가 내려 곡식이 상하고 민가가 유실되다. 충청도에 이틀 동안이나 큰 비가 내렸다. 물이 넘쳐 곡식이 상하고 민호가 표몰되어 사람이 많이 익사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태평관에서 사신에게 잔치를 베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신들이 대궐에 와서 하직 인사를 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황태자의 책봉을 할애하기 위해 지의정부사 이지 등을 경사에 보내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사신 양진보를 따라 판군기감사가 소 1만 마리의 명세표를 가지고 경사에 가다. 사신 양진보 오유 이경이 경사로 돌아가니 임금이 영빈관에 나가서 전송하고 판군기감사 곽혜룡을 보내어 조정에서 무역한 소 1만 마리의 수목과 10운의 소를 관 앞 한 사람의 성명에 대한 주본을 싸가지고 사신을 따라 경사로 가게 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지사 간원사 안등이 김희성과 김자지 등을 탄핵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좌 헌납 박초를 탄핵하다. 사관원 내부 갈등. 지난번 헌부를 탄핵할 때 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박초가 탄핵한 글을 받지 않고 상서하여 말하기를 안등 등이 사감을 가지고 헌부를 탄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관원 장무 정은 유장을 불러서 묻기를 무슨 까닭으로 사헌부를 탄핵하였는가 하니 장이 대답하기를 감찰 등이 작당하여 서로 hir난하고 장관에게 고하였는데 대사원이 이의 시비를 분별하지 않고 화해하게 하였기 때문에 탄핵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당의 원리를 탄핵하도록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헌사의 관원을 모조리 탄핵하였는가. 또 어제 박초가 와서 고하기를 너희들이 사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초가 탄핵을 당하고 와서 말하는 것을 내가 옳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말로 인하여 보면 너희들은 이미 사감을 가지고 있고 또 영을 범하였으니 어찌 옳은 것이 되겠는가 하고 드디어 지사간 안등 헌납 김음과 정은 유장 송희경 등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이튿날 또 박초를 순금사에 가두고 안등과 대제시켜 신문하고 내보내었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4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좌사간 대부 조휴가 박초를 다시 탄핵하다. 지사간 안등을 가두다. 박초가 탄핵하는 글을 받지 않고 대궐에 나와서 상서하여 동료를 해치려고 꾀하고 자기의 죄를 면하기를 획책하였다고 탄핵하였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4일 개사 세 번째 기사 형조 도관에게 노비를 사사로이 주고받는 것을 금하도록 청하다. 사항은 하였다. 금으로는 서울과 예방의 대소 인원이 그 자식이나 수양자, 시양자에게 허여하는 노비와 정려하는 노비를 모두 수목에 써서 친히 소재지의 관사에 고하게 하고 그 관사에 쓰는 그 주인의 본뜻을 상고하여 문안을 주도록 하고 갑자기 죽어서 나누어 주지 못한 자의 노비는 그 자손으로 하여금 명목을 바치게 하고 관이 제주가 되어 고르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소재지의 관사가 만일 좋아하고 싫어함으로 인하여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는 자가 있으면 범장으로 논제하고 금년 7월 10일 이후에 사사로이 주고 사사로이 받는 노비는 아울러 모두 속공하여 영구히 항식으로 삼으소서.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망 전에 나가 헌수하다.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6월 2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안등, 김읍, 송희경, 유장 등 사관원 관리들을 귀양 보내다. 안등을 상주로, 김읍을 창평으로, 송희경을 담양으로, 유장을 청주로 귀양 보내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김희선을 대사원으로 윤향을 지사간원사로 하는 등 대간의 대폭 인사개편 김희선을 대사원으로 윤향으로 지사간원사를 이치이진으로 장령을 허지조사수를 좌헌납 우헌납을 이임 허무를 지평을 탁신 노인구로 좌정은 우정은을 삼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김영렬에게 명하여 전라도로 향하는 외선 33척을 방어하게 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봉군공사 시찰 의안대군 문병 후에 익안대군을 방문하다. 봉궁에 거둥하여 영선하는 것을 구경하고 또 송림사에서 의안대군 이화의 병을 보고 드디어 익안대군 이방희의 집에 거둥하여 연회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조운선 여러 척이 침몰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판사 곽경희에게 일본으로 가는 중국 사신을 전라도에서 전송케 하다. 판사 곽경희를 보내어 중국 사신 급사중 마영종과 내관 주신을 전라도에서 위로하여 전송하였다. 마영종 등이 조서를 받들고 일본국으로 향하다가 폭풍을 만나 전라도 담진포에 이르러 머물며 바닷길을 가리켜 달라고 청하였기 때문이다. 급사중은 중국 관직의 하나로 지난 시대부터 두었는데 황제를 시종하면서 간하고 백관의 잘못을 규찰하였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태상전에 문안하고 헌수하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전 판승추부사 최운의 졸기 최운의는 통주 사람이니 혹은 최녹의 아들이다. 결발하면서부터 종군하여 용명과 지략이 여러 사람보다 뛰어났었다. 그가 수능부사가 되었을 때 외구가 한창 치열하니 최운혜가 자기의 즐거움을 물리치고 적은 물건까지도 남에게 나누어 주어 능히 사력을 다하게 하고 먼저 적진에 올라 함몰시켰다. 여러 번 크게 승리함에 이르니 이로 인하여 이름이 알려졌다. 충주, 전주, 광주의 목사가 되고 계림부윤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어루만지고 사랑하니 이르는 데마다 이 내의 덕을 남김이 있었다.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의 절제사가 되고 이성관계의 안무사가 되고 서북면의 순문사가 되어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나타나고 전공이 최에 있었으니 명장이라고들 불렀다. 일찍이 태상왕을 따라 위화도에서 돌아왔으므로 원정공신을 하사하였다. 이때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가 58세였다. 철조하기를 3일 동안 하고 예로 부의하였다. 아들이 넷이 있으니 최윤덕, 최윤복, 최윤온, 최윤래이다. 최는 전최해서 근무성적이 상등에 있는 것이다. 여기는 전공이 다른 사람보다 어뜸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태종실록 8권 태종 4년 7월 10일 기이후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종친 산부의 기로 등에게 도읍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하다. 의정부에 명하여 종친 제군과 산부의 기로를 모아 도읍에 관한 일을 의논하게 하였다. 의정부 사인을 불러 하교하였다. 지난번에 이곳 송경으로 이어한 것은 길이 천사한 것이 아니고 비방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종묘와 사직이 그대로 한경에 있다. 그러나 시를 끌면서 결정하지 못한 지가 지금까지 6년이다. 여사의 천병과 지계가 여러 번 경고를 나타내니 어찌 종묘와 사직이 멀리 한경에 있어 도읍이 정해지지 못하고 인심이 편안하지 못하여 그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오랫동안 이곳에 살아서 사람들은 모두 살고 있는 땅에 만족하고 생업에 안정하여 천사하기를 어려워하니 종묘 사직을 이 도읍지로 이안하는 것이 어떤가. 명의를 의논하여 아뢰라. 종실의 제군과 산부의 기로가 모여서 의논하였는데 한경의 도읍을 정하는가 송경의 종묘를 이안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가부를 물으니 여러 대신이 모두 종묘를 이안한 것이 가하다 하였다. 장성사 남제가 말하기를 이안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경사를 두루 상고해서 예법을 알아본 뒤에 시행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좌정성 조윤이 즉시 찾아서 상고하게 하였는데 이에 성주 때 양경 제도를 찾아냈다. 한경은 태조가 창건한 도읍이자 송경은 인민이 생업에 안정된 땅이므로 양경을 폐지할 수 없으니 송도에 따로 종묘를 세우고 신주를 만들어서 사시의 제사를 두 곳에서 모두 행하여 주나라 호경 나급의 제도를 본받자는 것으로 아뢰었다. 임금이 산부의 기로에게 명하여 자문에 모여서 양경 가운데 의논을 정하여 아뢰도록 하니 그 의논도 또한 전일과 같았다. 그러나 아뢰기를 한경은 다만 종묘가 있을 뿐이나 송경은 장차 자순만대의 땅이 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에 하교하였다. 한경은 태조가 창건한 땅이고 또 종묘가 있는 곳이니 혹은 가기도 하고 혹은 오기도 하여 양도에 폐지함이 없도록 하라. 이제부터는 다시 의논하지 않을 것이다. 3부는 의정부, 사평부, 승추부이고 성주는 주나라가 나급의 도읍을 정하던 시대 선왕 때 주공단이 동의를 평정하고 나급을 부도로 정하여 이때부터 주나라는 호경을 서도로 하고 나급을 동도로 하였다. 자문은 성공감의 한 직소 궁중의 영성 공작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